자, 1번부터 60번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32번) 오케이. 자, 두 사람 다 마이크 끄시고. 자, 32번. 자, 갑니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fx와 gx라고 하자. 그럴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fx-n 플러스 1의 gx가 n인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의 곱을 an이라고 하자.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로그 a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 자, 이 fx, gx가 뭐냐? fx, gx라는 애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fx이고 소수 부분이 gx래. 근데 로그 x는 어떤 임의의 값이야. 그게 뭔지 몰라. 그런데 그 fx와 gx가 이 관계를 만족을 한답니다. 그걸 만족하는 모든 x 값들을 다 구해서 곱한 값을 an이라고 할 때 요 극한 값을 구해라는 문제야. 그럼 우리의 핵심은 뭐냐? fx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고 이건 정수다. 얘는 정수야. 그 다음에 gx는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인데 그걸 만족하는 x 값을 다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을 얼만큼 해석을 잘하느냐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조관계식을 만족하는 우리가 x 값을 구해야 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지? 재홍씨 압력해보세요. 요 밑줄 친 f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gx가 n이다.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x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음, 음? gx가 뭐? gx는 소수이고 fx는 정수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애초에 써놨던 거야. 이게 왜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한번 생각해봐. 잠깐만. 잠깐만 있어라. 기다리라. 잠깐만 있으세요. 이거 좀 문자 하라니까 그 아이디 문자 하라니까 문자 안 해가지고 지금 이래 됐잖아. 불러줄 테니까 넣어라. 회의 참여 코드에 그런 대로 넣으면 됩니다. TSZ, TSZ, ESAN, WPG, WPG. 회의 참여 누르면 돼. 다시 그렇게 됐다. 좋았다. 오케이. 상현 씨, 거기 니 그 저 채팅하는 데다가 그 니 그 구글 아이디 쳐봐라. 내가 그 문자 했을 때 그 구글 아이디 쳤으면 이 바로 들어와지는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안 하는 게 그 수락하고 이런 걸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전부 다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거든. 채팅에다가 네 구글 아이디 그 쳐넣어. 오케이. 자,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 처리 좀 하고. 나중에 해야겠다. 일단 나중에 해야겠다. 자, 수업 계속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자 보입니까? 우리 지금 fx는 정수야. 그 다음에 gx는 소수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fx를 찾으면 돼. 그리고 gx를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어떻게 찾냐면 선우가 자리에 있나? 왔나 안 왔나? 김선우 대답이 없어. 채팅해봐 채팅. 학교에서 수업하면 이거 아들이 대답을 안 해가 문제라더만. 자, 하여튼 간에 갑니다. 그럼 여기서 gx 범위가 뭐예요? 소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죠? 맞니? 그럼 fx는 뭐야? 여기에 넘어가면 n 플러스 1의 gx 플러스 n이지. 근데 gx가 얘랬어. 0과 1 사이에 있댔어. 그럼 fx는 어느 범위에 있니? 재용씨. 제일 작을 때 fx는 얼마야? gx가 얼마일 때가 제일 작습니까? 그렇지, n이죠. 요게 0 들어갈 때가 fx가 제일 작을 때죠. 따라서 fx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동호를 빼야 됩니다. 그럴 때 fx 제일 클 때는 얼마야? 여기에 2n 플러스 1이죠. 1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fx는 정수래. 따라서 가능한 fx는 뭐예요? 얼마요? n 플러스 1.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n 플러스 2. 쭉 가서 2n까지 가는 거죠. 여기 2n 플러스 1은 동호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그때 해당되는 이제 gx를 찾으면 돼. 그럼 gx는 어떻게 찾느냐? 자, gx는 요 식을 gx로 정리하시면 뭐가 됩니까? 요 두 개가 자리 바꾸고 n 플러스 1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n 플러스 1분의 fx 빼기 n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n이 되는 경우는 얘는 얼마죠? 0이 되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되면 얼마가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2 됩니다. 이렇게 쭉 가서 2n이 되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되죠. 2n에서 n을 빼는 거니까 여기에 2n 들어가야 된다. 맞냐?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인 것들이 다 짝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값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의 곱이야. 그럼 여기에서 로그 x는 뭐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거지. 그래서 n이거나 또는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거나 또는 n 플러스 2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2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얘까지 가는 거야. 2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까지. 그런데 그놈을 다 이 x 값들을 곱한 것을 an이라고 할 때 로그 an을 구하랬어. 그럼 로그 an은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니? 일일이 우리가 x를 쓰려고 하면 또 일이잖아, 그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x 값들을 다 곱한 거를 an이라고 할 때 거기에 로그를 붙인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한 거지. 그죠? 요건 다 더한 거야. 다 더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이것들만 정수 부분만 다 더하고 어디까지? 2n까지. 거기에다가 소수 부분은 n 플러스 1분의 분자를 싹 묶어버리면 1부터 n까지 합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계산하면 자, 요건 얼마예요? 처음하고 끝하고 합하면 3n이제 걔를 2로 나누면 2분의 3n. 그게 몇 개 있어? 요소까지 몇 개예요? n 플러스 1개지. n개가 아니고 n 플러스 1개. 맞아요. 2n에서 n 빼면 n인데 거기에 1 더해야 되니까 양쪽 끝이 다 들어갈 때는. 거기다가 얘는 분자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 약분돼 버리면 2분의 n 되고 그놈을 n제곱으로 나눈 얘를 n제곱으로 나눈 것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답은 얼마야? 2분의 3.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요 식에서 fx가 정수고 gx가 소수니까 여기서 g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럼 fx로 정리해서 fx의 범위를 구해서 fx가 정수란 걸 이용해서 fx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만 되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지. 자,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됐나요? 됐으면 그 다음에 48번 그 학교에서 지금 너그 그 선욱이하고 상인이 안 물어보자. 상인이 대답할 수 있지? 태블릿으로 수업하냐? 아니, 니 학교에 니 지금은 태블릿으로 수업하는 거 맞잖아. 음. 학교에서는 뭐로 수업하는데? 아, 그래? 프로그램 뭐 쓰던데? 줌 쓰거나 행아웃 미트 쓰거나 아니면 미트 쓴다고? 아, 그래? 중앙요거는 누구 줌 쓰지? 줌도 쓰고 둘 다 쓴다고? 아, 셋마다 달라, 그게? 줌이 문제가 많더만. 줌이 문제가 많은 게 그게 중국 그 회장이 중국 사람이거든. 근데 거기에 중국 애들 특유의 그 스파이짓 있잖아. 백도어 심어놔가지고 그 계정 정보나 이런 거 다 빼가는 거. 그걸 줌에다 심어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퇴출하잖아. 안 쓰잖아, 전부 다. 전 다른 우리나라 빼고 다 안 쓰잖아. 중국하고 빼고. 중국 애들이 주로 하는 짓이 그거야. USB 중국제 사잖아. 중국산 사면 거기에 백도어를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계정 정보 있지. 그런 걸 다 빼간대.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은행 정보 이런 거 치면 그런 거 컴퓨터에 꽂고 치면 은행 정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무슨 전화 오고 이런 게 맨날 그 사기 전화 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 쓴다고 하더래. 그게 줌이 문제가 많대. 그래서 할만하더나 상현아. 김상현. 그래서 할만하더냐고. 뭐로서 어떻게 수업하던데? 수업은 안 한다며 너거. 음.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하는 건 없지? 내처럼 이렇게. 음.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하면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야. 지금 대학교는 이제 사이버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업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거든. 그거를 개학할 때부터 했어. 근데 대학교는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다들 태블릿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태블릿 없는 대학생은 없다 보면 돼. 왜냐하면 수업 자체를 그 책을 들고 다닐 대학교는 이유가 없어요. 대학교는 뭐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다들 태블릿을 다 여유가 되니까 가지고 있다고. 뭐 대학교에 너가 가보면 안다. 수업은 이제 요즘에는 대학교 지금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대학생들이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건 나는 이제 뭐 거기서 생각을 아이디어를 착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거를 들어서 나도 뭐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거든. 요 태블릿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에서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 그 수업 듣는 사람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 맞나 이가? 이정아, 네가 내 수업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없잖아. 물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알아들었는지. 원래 그 수업은 확인하는 식으로 돼. 그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야.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썼던 최초의 교육 방식이 대화법이라는 거거든.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자꾸 이 인간이 내 말을 알아들은지 못 알아듣는지를 물어보면서 자꾸 그 지식을 전달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게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이었어. 그게 최초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게 이름이 대화법이야. 대화법. 그래서 이 수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가 썼던 대화법이 진정한 수업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가르칠 때도 대화법이란 걸 써야 돼. 대화를 통해서 이 애한테,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그런 거를 전달해야지. 야, 윽박 지른다고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윽박 지른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던 알려진 최초의 인물이 소크라테스예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다대 1이잖아. 그럼 한 명한테 물어볼 때는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수업을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대 1로 수업하잖아. 1대 1이 아니고. 그럼 그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정씨,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응? 아니,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 네 명한테 다. 음, 카메라를 켜면 되지. 그럼 카메라 켜고 엉뚱짓 하면 어쩔 거야? 카메라 쳐다보면서 엉뚱짓 하면 어떨 거야? 롤 틀어놓고 롤 게임하고 있어도 모르잖아. 어차피 화면을 보지를 못하니까 얼굴만 쳐다보니까. 그리고 계속 얼굴을 쳐다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얘들 카메라 켜면 내가 보이긴 보인다. 여러분들 다 보이는데 그것도 별 효용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 감시밖에 더 되니? 기숙학원 가면 그렇게 카메라로 감시한다. 알고 있지? 그 각 방마다 카메라 다 달아나가 아들 감시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애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원래 공부라는 거는 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론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말고는 그 선생의 어떤 철학적인 교육에 대한 철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나는 잔소리 안 하거든. 잔소리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하나? 안 하잖아. 안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확인은 해야 돼. 그럼 확인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답을 알고 있다. 재용이는 답 모른다. 상인이는 답을 알고 있다. 선욱이 니도 알고 있고. 재용이는 모른다. 음. 그래, 카미 쓰면 된다. 카미. 카미 한번 써볼까? 아, 쓰기 싫나? 왜 쓰기 싫은데? 쓰기 싫은 이유가 뭐야? 아, 그래도 뭐 그거 누구 개인 각각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좀 렉 있어도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지. 그거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아니다. 렉 요새는 많이 약해졌다. 알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카미를 다 틀게 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거를 내가 보는 걸 확인해 가면서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결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믿고 어차피 고3이니까 뭐 공부할 거라 믿고 해야지. 맞죠?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20살인데 다 성인인데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될 나이가 됐어. 자, 갑니다. 48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SN은 x바 x는 3n 이하의 자연수래. 1부터 3n까지를 모은 집합이 SN이랍니다. 원소가 3n개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요 놈에 대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두 개이고 두 원소의 차가 2n보다도 큰 원소로만 이루어진 모든 집합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 알았니? 두 원소의 차가 원소의 개수가 두 개고 그 다음에 두 원소의 차가 2n보다도 큰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모든 집합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고. 그럴 때 그 AN을 구해서 이 값을 계산하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AN만 구하면 되네. AN은 자 원소 두 개짜리다. 그러면 하나 두 개 들어있습니다. 하나 두 개. 그지? 그러면 한쪽에 재용아 처음에 얼마부터 생각해야 돼? 한쪽에 얼마 들어있을 때? 1 있으면 몇 개 있어? 나머지 숫자는? 숫자 차이가 2n 차이나 2n보다 크게 차이나야 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2n 플러스 1부터 들어가면 되나? 맞나? 얘 숫자 차이 얼마 차이 나는데? 그러면 안 돼. 2n 플러스 1부터 들어가면 안 돼. 2n 플러스 2부터 들어가야 돼. 그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차가 2n보다 큰거나 같은 게 아니고 2n보다 커야 된다. 큰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차가 2n을 넘어서야 돼. 2n 플러스 1부터 차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n 플러스 2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3n까지. 몇 개 있냐? 그렇지, 이게 n-1개야. 한쪽이 1로 돼 있으면 n-1개 들어갈 수 있어. 한쪽이 2가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n- 이게 한 개 줄겠지? 그지? n-2개. 3이 되면 n-3개.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해가지고 2n 차 나기 때문에 작은 쪽 숫자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 최대 클 때, 제일 클 때. n 되면 제일 크면 3n이면 2n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n-1까지만 넣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3n 하나밖에. 따라서 얘는 몇 개? 한 개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an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부터 어디까지 합한 거야? 그렇지, n-1까지. 합하시면 얘는 2분의 n-1이죠. 공식 알고 있죠? 원래 2분의 nn 플러스 1인데 거기에 n 자리에 n-를 넣어야 되니까.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2분의 nn- 대신에 2분의 k-를 집어넣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답을 찾을 때 이걸 알면 답을 편하게 찾을 수 있다. 원래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하라 이 시그마 2분의 nn-1이나 k-1 이런 거 구하라고 하면 요거 전개사잖아. 맞냐 안 맞냐? 2분을 앞으로 빼고 시그마 k 제곱 계산하고 그 다음 빼기 시그마 k 계산해 가지고 요거를 집어넣어서 하재. 이렇게 하지.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요 공식을 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n 플러스 1은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로 고치자. 얘는 그냥 모르면 그냥 요 옆에 금방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아두면 편하다고. 얘는 3분의 1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마찬가지로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연속된 세수의 곱으로서일 때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면 얘는 4분의 1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이런 규칙성을 가지게 됩니다. 밑으로도 계속 마찬가지. 하나 원래 거도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1의 nn 플러스 1이죠. 그죠? 요거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규칙성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규칙성을 뭐라 부르냐면 망원급수의 방법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 문제를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죠. 답 찾아봐. 2번 맞나? 오케이, 2번 맞죠. 6분의 1 나오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 자, 됐고. 그 다음에 51번. 자, 51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k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n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숫자가 1부터 2n까지 있는 k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자, 1부터 2n까지 금방 문제하고 비슷하죠. 1부터 2n까지 숫자가 이렇게 있는 집합을 생각하자. 금방 문제는 1부터 3n까지였고 지금은 1부터 2n까지야.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 요때 여기에서 세 원소 ABC를 뽑아서 집합을 ABC 집합을 만드는데 이 세 원소는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된대. 등차 수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ABC의 개수를 TN이라고 하자. 그 TN을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원소 3개를 뽑아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 3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요거를 희정이니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희정이니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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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풀었습니까? 재용이니는 어떻게 풀었는데? 풀긴 풀었더만. 옥수를 복잡하게. 내가 풀이 기억하는데. 아예 못 푸는 건 아니잖아. 뭐라 써놨던데? 아, 그럴라? 옥수를 복잡하게 써놓은 사람이 있던데. 뭐라. 하여튼 뭐 그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랬잖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등차 중앙을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A, B, C 세 개 다를 결정할 필요가 없이 B만 결정되면 A, C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애야. 그게 등차 중앙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B다, B. 그럼 B가 1이 될 수 있나? B가 1이 될 수가 없죠. B가 1이 되면 A가 숫자가 선택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B가 2부터야. B가 2 되는 경우에는 몇 개 있어요? 여기가 2가 되면 A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지. 그죠? 따라서 이런 원소의 이런 집합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문제 끝난다. 재홍씨 이해됩니까? 그럼 B가 3이면 등차수를 이루는 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왜 두 개인데? A를 여기가 3이 되면 여기 A를 1이나 2로 잡아야 되지. 그러면 A가 정해지면 C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여기가 5 되든지 아니면 4 되든지. 그러니까 C는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A만 결정되면 자동으로 B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A만 결정되면 C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거든. 그럼 B가 4 되면 몇 개 있냐? 3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 계속 커질 수는 없어요. 중간에 이게 바뀌어. B가 뭐 될 때? 계속 커지질 않아. B가 n-1이 된다고 하자. 몇 개지? n-2개죠? 요 규칙성 보면 2면 1이고 3이면 2고 4면 3이니까 여기서 1 빼면 돼. 따라서 이만큼이야. B가 n이 되면 n-1개 되는 거 맞나? 그지? 반대쪽 숫자가 다 만들어지지. 1부터 n-1까지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쭉 해서 n까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쭉 해서 2n까지 있는데 요때 여기 돼서 1을 선택하면 요 차만큼이 뒤에 숫자가 요 앞에 있는 숫자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뒤쪽 숫자를 다 만들 수가 있다. 근데 b가 n 플러스 1이 되면 요 숫자가 되면 이제는 A를 결정하면 안 되지. 왜? N이 돼버리면 이 뒤쪽에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넘어서 버리거든. 맞아요. N이 아니고 1일 때. 1이면 넘어서 버리잖아. 이게 N 차이 나니까 여기서 N 차이 나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겨. 따라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다시 요 개수를 정해줘야 됩니까? B가 N 플러스일 때는 C 쪽을 정해야 되죠. C 쪽은 몇 가지 있는데 이 경우에. n-1개죠. 왜? n 플러스 2부터 2n까지 선택할 수 있잖아. n 플러스 2부터 2n까지는 숫자가 몇 개야? n-1개다. 2n에서 n 플러스 2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야 되거든. 그럼 이것도 n-1개야. 이렇게 가서 이제 얘가 b가 어디까지 선택될 수 있니? 그렇지. 2n-1 될 때까지. 2n-1 되면 몇 개야? 이쪽 숫자를 2n을 무조건 c를 선택해야 되지. 한 개가 되죠. 따라서 tn은 2배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 n-1까지 더한 거.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등차 중앙을 생각해서 생각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자, 답 구해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없어? 그 다음에 희정씨 몇 번 질문할 거 있어? 음. 그 다음에 상희 상현씨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어?
그 다음에 선욱이는 왜 아까 왜 대답 안 했어? 그 아까 한참 대답 안 하대. 그럼 네 숙제 다 했다고? 제출 왜 안 해 그러면? 제출 안 했잖아. 했나? 제출 안 했던데? 했어 안 했어? 해본 적이 오래지. 제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지가 오래되니까 제출하는지도 이제 모르는 것 같다. 넘어간다 하여튼. 자 그럼 됐고. 자 그다음 61분부터 120분까지. 마지막 파일이 좀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고. 자 61분부터 120분까지. 자 희정이부터 물어본다. 몇 번? 음. 음. 천천히 하세요. 없어? 음. 안 열려? 65번. 자, 65번. 자, 갑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가 0,3n 플러스 1인 점을 pn이라고 하자. 여기가 pn, 여기가 pn이야. 여기 좌표가 3n 플러스 1이래. 0,3n 플러스 1. 이게 자이가 안 좋은 게 그림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걸 다 치고. 자, 저기가 pn이다. 그 다음에 함수 fx는 x제곱을 생각하지. 얘가 x제곱이래.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만 그린 거야. 자, 그놈에 대해서 자, 여기 점 pn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뒀어. 여기가 qn이래. 그럼 qn도 y좌표는 3n 플러스 1이죠. 그럼 x좌표는 뭐야? qn의 x좌표는 y좌표는 3n 플러스 1이다. x좌표는 뭐예요? 그렇지. 루트 3n 플러스 1이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에 점을 생각하자. 여기 요 곡선 위에 점을 생각합시다. 요 확대를 좀 합시다. 자, 요 곡선 위에 점을 생각하는데 요 점들 중에서 점 RN을 그 점 RN은 PNRN이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RN을 이쪽에 잡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 이 평행선 아래쪽에 있는 요 곡선 위의 점을 선택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가 될 거야. 여기 어딘가에 이제 RN을 선택을 하는데 그 RN의 Y좌표는 자연수래. 요 Y좌표가 자연수가 된다.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상태에서. 그럴 때 삼각형 PNOQN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N. 그 다음에 PNORN은 넓이가 변하지. 요 삼각형은 그 넓이가 변하는 것 중에서 넓이가 제일 최대가 될 때의 넓이를 TN이라고 한대. 제일 최대인 넓이. 여기 넓이가 변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클 때의 넓이를 T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삼각형 PNORQN 다시 말해서 SN의 넓이는 간단하죠. SN의 넓이가 얼마야? 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3n 플러스 1 곱하기 3n 플러스 1이죠. 따라서 3n 플러스 1 먼저 쓸게요. 3n 플러스 1 루트 3n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tn. tn은 자 어떻게 생긴 애냐면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렇게.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할래? 일단 밑변과 높이를 선택을 했는데 밑변은 어느 쪽이 밑변이고 요걸 밑변으로 봐야겠지. 그렇지. 이걸 밑변으로 봐야 돼. 그럼 2분의 1 곱하기 3n 플러스 1이야. 높이가 제일 높을 때야. 높이라는 것은 이 그림상에서 이 길이다. 이 가로 길이가 제일 길 때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
근데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서 y좌표가 자연수가 돼야 돼. 여기가 y좌표가 3n 플러스 1이다.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 있는 제일 높은 위치는 얼마고? 야,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될 거야. 여기가 3n 돼야 되지, y좌표가. 그럼 여기가 루트 3n이잖아. 끝났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루트 3n. 풀이 끝. 집어넣어서 답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답고 해보세요. 문제가 이런 거야. 그래서 뭐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 요 가로 길이, 요 빨간 길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젠지를 찾으면 돼. 요 길이가. 오케이, 됐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자, 102번. 자, 갑니다. 함수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이 뭐라고 주어졌냐면 k분의 x-1의 2n승 플러스 1분의 k분의 x-1의 2n승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어. 단 k는 0보다 크답니다. 이런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x가 k일 때는 f.f의 x로, 그 다음 x가 k가 아닐 때는 x-k의 제곱으로 약속하자. 그럴 때 이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대. 그렇게 될 때 상수 k에 대해서 g.f의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만 구하면 끝나? 뭐 구하란 문제야 결과적으로. 문제 읽어보니까. 이거 구하랬어. 이거 구하려면 지금 뭘 구해야 되냐고. 응? g.f의 k를 구하랬다니까? 그럼 뭘 구하면 g.f의 k를 구할 수 있니? 왜 이러십니까? 뻔한 거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뭐 구하면 돼? k 구하면 되지, k. k 구하라는 거야, k. 맞지? k 구하면 여기 k 들어가니까 k 아니까 이거 정해지잖아. 그지? 그럼 k 구하려 치면 뭘 써먹어야 k가 구해지겠노? 그래, 연속이다. 연속의 뜻이 뭔데? 이게 핵심은 연속이야.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근데 극한값은 뭐예요? k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f.f의 k입니다. f.f의 k가 뭐랑 같을 때의 k 값을 구하란 이야기야. 여기에 뭐 집어넣은 거? 여기에 뭐 집어넣은 거? k 집어넣은 거 아이가? 그럼 여기 k 집어넣으면 뭐 되는데? 0대제. 따라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f의 k가 0이 되는 것을 만족하는 k 값을 찾으면 돼. 됐어요? 자, 다시 맨 처음에 거꾸로 생각하는,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g.f의 k야. 아, 그럼 k 구해야겠네. k 구하려고 하는데 연속이 되네. 연속이 되려 치면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네. k 집어넣어서. 그지? 그럼 여기다 k 집어넣으면 얘고, 여기다 k 집어넣으면 0이구나. 아,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야겠네. 그럼 이걸 구하려 치면 fx를 알아야 될까, 아이가? 맞나?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fx를 구해야 된다. fx. 자, 요 함수에 대해서 fx. 자, 그럴 때 이 모양은, 이 네모친에는 무엇에 따라서 이 함수가 바뀝니까? 많이 했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플러스 1분의 x의 2x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우리가 구하라 치면 이런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변합니까? x의 범위 따라서 변했지. x가 뭐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또는 1이 될 때, 마이너스 1 될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 함수들을 구했었지. 맞아 안 맞아? 그래, 똑같아. 지금은 이 x에 해당되는 게 뭔데? x가 x로 안 돼 있고 예고로 돼 있으니까 문제지. 뭐가 x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k분의 x 마이너스 1이 여기에서의 x, 금방 내가 지운 요 부분에 x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k분의 x 마이너스 1이 뭐가 될 때를 찾아야 됩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뿔마 1이 될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를 찾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요 부등식을 풀면 된다. 아니면 이 꼴로 되는 걸 풀어도 된다. 뿔마 1 될 때를 풀어도 됩니다. 자, 이 부등식 풀면 x 범위는 뭐 됩니까? 뭐 사이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는 크고 k 플러스 1보다는 작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크고 k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요 식에서 온 겁니다. 그지? 그럼 그때는 전체는 얼마로 가면 이 부분이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됩니다. 요때는 됐나요? 요 놈이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무한번 곱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x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나 또는 k 플러스 1일 때, 요때는 여기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1이나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는 요거는 짝수승이다. 짝수승이니까 요 전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0이 되지. 1 빼기 1이 되니까 분자가. 분모는 2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k 플러스 1보다 클 때는 요거 두 개가 없어지지. 그럼 여기 뭐 됩니까? 여기 1. 그렇지. 1이잖아. 요거 두 개가 없어지면 바로 약분되면 그냥 1이잖아. 이 결과가. 그래서 요게 되는 거야. 이 식에 대해서 이게 만족되는 k 값을 찾으면 돼. 그럼 fk는 얼마야? 자, 계산합니다. fk는 얼마예요? 찾아봐. 셋 중에 마이너스 1이죠. k라는 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k는 k 플러스 1보다 작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 닷 f의 k는 f 얼마야? f의 k야 이거. 근데 fk가 얼마랬어? 마이너스 1이랬잖아. 그럼 얘는 f 얼마야? f 마이너스 1.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fx가 0 되는 건 여기지.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이거나 이거 중에 한 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가.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든지 아니면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든다. 이때는 k가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2죠. 근데 k가 양수랬지. 따라서 이해가 안 되고 k는 2네. k 2 구하면 끝났지. 답 구해 이제. 답 찾아보세요. k가 2란다. 풀이 끝. 아유, 쉽네. 21번인데 이런 문제를 내고 한다. 너 너무 쉽네. 오케이, 그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 산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103번. 103번. 자, 갑니다. 똑같은 문제야. 금방 문제고. 읽어봅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의 n승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x 절대값 x의 n승 플러스 b라고 하자. 그럴 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연속이 된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고기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했는데,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을 따질 게 문제가 아니고 fx가 연속이 된대. 따라서 그 조건을 먼저 따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읽어봐야 의미가 없어. 이거는 fx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는 어떤 배경으로 나눈다? 절대값 x가 이거 절대값 x지. 절대값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 될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요 놈이 뭐로 가요? 0으로 가지. 그 다음에 요 놈도 0으로 가. 그럼 남은 건 뭐 남아? 마이너스 a 절대값 x 플러스 b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 되면 요 놈에 1 들어가야 돼. 여기도 1 들어가고 여기도 1 들어가. 그럼 뭐 되니? 2분의 여기도 1 들어간다니까. 마이너스 a, 그렇지, 플러스 b. 그래서 플러스 b 먼저 쓸게요. 플러스 b 마이너스 1 되지. 요게 됩니다. 절대값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요때는 얘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럼 뭐 남아?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fx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니까 그 경계가 되는 지점들에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지. 그죠? 그럼 경계가 되는 거는 절대값 x가 1일 때야. 곧 x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야. 맞아요. 그러면 절대값 x가 1이 되는 게 곧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인데, 거기에서 얘는 얼마니? 이 얼마요? a 플러스 b. 그게 뭐랑 같아야 되고 요 값이랑 같아야 되죠? 함수값과 같아야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고, 걔가 다시 뭐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지.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a-b가 1이라는 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 다른 거 없어. 요거 셋 다 똑같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요거. 알았어요? 계산해보면 딱 이거밖에 안 나와. 다른 게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식은 3개인데 요거 2개 연립하고 요거 2개 연립하고 요거 2개 연립해서 다 같은 건데 그거 3개가 다 똑같이 이거 하나만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원래 이런 문제가 구조가 요래요. 열심히 풀어서 연립해봐야 같은 조건밖에 안 만들어져. 하여튼 간에 기억은 맞아. 그 다음 니은. 함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가? 연속이 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맞습니까? 요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봐야 됩니다. 그럼 그려볼게요. 이런 걸 확인하는 건 그려야 돼.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를 그려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뿔마이를 때는 얘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값이고 어차피 연속이니까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를 그려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와. 여기도 이렇게 쭉 와. 그 다음에 사이에서는 얘를 그려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니? 요게 위로 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뾰족할 수도 있고 아래로 뾰족할 수도 있지.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제? 그렇게 될 수 있어. 될 수 있는데 그럼 위로 뾰족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맞지. 요런 그림이면. 그런데 금방 얘기했지만 만약에 아래로 뾰족하면 이때는 최소값이 여기가 맞나? 마이너스 1 맞나?
아니잖아.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위로 뾰족할 수도 있고 아래로 뾰족할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니은말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A가 1보다 작으면 함수 f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x축하고 안 만나지. 그럼 x축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사이 부분이 연속한데 사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맞아요. 이렇게 그려져 x축하고 만날까요 여기.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건 여기죠. 이 위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만나게 돼 있어. 여기가 얼마야? b죠. b. 여기에 뭐 집어넣은 거야? 0 집어넣은 거야. 딱 가운데 위치는 0이거든 무조건. 그럼 여기가 b야 b. 맞니? 근데 그 b라는 것이 만나기 위해서는 안 만나기 위해서는 0보다 뭐가 되면 됩니까? 지금 안 맞는다고 했으면 작으면 되죠.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런데 a-b가 1이랬잖아. 기억에서. 이게 무조건 성립한댔거든. a는 뭐야? b 플러스 1이죠. b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지. 따라서 a가 1보다 작으면 b는 0보다 작게 되고 따라서 x축하고 안 만나는 이런 상태로 여기가 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다. 핵심이 뭐냐면 요 문제를 풀 때 디귿에서 이제 막히게 돼 있는데 뭐 기억 니은은 그냥 나오는 건데 요때 x가 0일 때가 b의 위치, 요 뾰족한 위치란 걸 알아야 돼. 그게 요쪽으로 뾰족하든 위쪽으로 뾰족하든 둘 다 마찬가지. 여기 무조건 여기가 b야. 따라서 b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를 따지는 게 디귿을 따질 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이해됐습니까? 다른 사람 이해됐습니까? 재홍씨 이해됐니? 상현이 이해됐나? 선욱씨 이해됐습니까? 자주 물어봐야 돼.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10분에 계속 할게요. 잠시만 쉽시다.